그룹 빅뱅의 탑 씨와 JYJ의 김준수 씨가 의무 경찰로 현역 입대했습니다. 어제 충남 논산 육군훈련소 앞은 아시아 각국에서 온 많은 팬들과 취재진이 모여 인산인해를 이뤘는데요. 아이시데마스. 사랑해. 사랑해. 잠시 뒤 뜨거운 관심 속에 입대하는 탑 씨와 김준수 씨를 포착할 수 있었습니다. 먼저 모습을 드러낸 사람은 김준수 씨, 소속사 관계자와 경호원을 동반하고 들어왔습니다. 며칠 전 제주호텔 매각건으로 구설수에 올랐지만 비교적 밝은 표정에 짧은 머리가 눈에 띄었고요. 뒤이어 들어온 탑 씨, 검은색 모자와 점퍼로 온몸을 감싸서 누군지 알아보시겠어요? 예. 조용히 입소하고 싶다는 두 사람의 뜻에 따라 소속사들은 비공개 입대 입장을 밝혔고요. 두 사람은 인사말 없이 훈련소로 들어갔습니다. 두 사람 약 4주간 기초 군사 훈련을 할 예정인데요. 훈련이 끝나면 김준수 씨는 경기 남부경찰청 홍보단으로, 탑 씨는 서울지방경찰청 특기병 악대 요원으로 복무하게 됩니다. 자, 스타들의 결혼 소식이 계속해서 들려오네요. 배드민턴 월드스타죠. 이용대 씨와 야구선수 윤성민 씨가 품절남 대열에 합류했습니다. 이용대 선수 소속사는 전화통화에서 일정은 전해지지 않았지만 비공개로 진행할 예정이며 예비 신부 변수미 씨는 올 4월 출산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변수미 씨는 영화 쓰리 썸머 나잇과 우리 연애의 이력 등에서 한수현이란 이름으로 출연한 배우인데요. 두 사람은 지난 2011년 강원도 속초에서 열린 한 배드민턴 행사에서 만나 6년째 열애를 이어왔습니다. 한편 기아 타이거즈 투수 윤성민 씨도 2년간 연애했던 배우 김시온 씨와 오는 12월 결혼한다고 밝혔는데요. 김시온 씨는 배우 김예령 씨의 딸로 영화 여고괴담 5, 드라마 해를 품달 등에 출연한 배우입니다. 자, 두 커플 모두 축하드리고요. 행복하길 기원합니다. 5년 전 세간을 떠들썩하게 했던 걸그룹 티아라의 왕따 사건이 또다시 인터넷을 달궜네요. 지난 8일 방송된 한 예능 프로그램에 쌍둥이 자매 류화영, 효영 자매가 출연해 당시 일을 거론한 게 발단이었습니다. 이날 방송에서 당시 피해자로 알려졌던 화영 씨가 눈물을 흘리며 멤버들로부터 따돌림을 당해 탈퇴했던 심경을 밝혔습니다. 그러자 다음 날 자신을 티아라의 전 스태프라고 밝힌 누리꾼이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티아라 사태의 진실이란 폭로성 글을 올리며 논란이 일었습니다. 이 누리꾼은 두 자매에 대해서 끝까지 피해자인 척하는 것도 이제는 못 보겠는데 5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 대인배인 척하는 태도는 더욱 못 보겠다는 글을 올렸습니다. 그러면서 화영 씨의 쌍둥이 언니 효영 씨가 티아라 전 멤버인 아름 씨에게 보낸 것으로 추정되는 문자 메시지도 공개했습니다. 해당 메시지에는요, 맞기 싫으면 제대로 해, 방송 못하게 얼굴 긁어줄게 등 과격한 내용이 담겨 있어 충격을 주고 있는데요. 효영 씨의 소속사는 이에 대해서 왕따 사건으로 고통받고 있던 동생을 보며 언니로서 감정적이 되었던 것이지 다른 이유는 전혀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6인조 걸그룹 티아라는 지난 2012년 불성실한 태도를 보인다는 이유로 화영을 다른 멤버들이 따돌렸다는 왕따 논란이 불거져 위기를 겪은 바 있습니다. 자, 최근 몇 년 사이 실화를 소재로 한 영화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죠. 감동 실화 혹은 충격 실화로 관객들의 가슴을 뜨겁게 울린 영화들. 실화 영화 어떤 게 있을까요? 나 아니잖아, 엄마. 나 아니잖아, 엄마. 오늘 16일 개봉을 앞둔 영화 재심. 영화는 2000년 전북 익산에서 발생한 약촌 오거리 택시기사 살인 사건을 소재로 하고 있습니다. 김태훈 감독은 전작 또 하나의 약속에 이어 이번에도 실화 영화에 도전했습니다. 어떤 억울한 사람이 있으니 당신이 좀 영화를 만들어보면 어떻겠냐라고 하더라고요. 그 억울했던 분의 사연을 보고 나서 이제 하겠다고, 영화를 만들겠다고 결심하게 된 거죠.
촬영 초반이 2015년 12월 실제로 약촌 오거리 사건은 재심이 확정됐습니다. 이어 지난해 11월엔 살인 누명을 쓴 실존 인물이 10년 만에 무죄 판결을 받았는데요. 현재는 유력한 용의자가 구속돼 다시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이처럼 영화 덕분에 과거 사건들이 재조명되기도 하는데요. 사람을 죽인 건 용서할 수 없는 죄야. 누가 거짓말하고 있지? 1997년 이태원의 한 햄버거 가게에서 일어난 살인 사건을 다룬 영화 이태원 살인 사건. 2009년 개봉되면서 미제로 남겨졌던 사건의 재수사가 시작됐고 결국 사건 20년 만에 진범이 밝혀졌습니다. 이 아이는 들을 수도 말할 수도 없는 아이입니다. 2011년 개봉한 영화 도가니 청각장애 아동에 대한 성폭행 사건을 공론화시켰는데요.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장애인 관련 법안들이 신속히 처리되는데 1등 공신이었습니다. 여성계에서 10여 년 이상을 요구해왔던 공소시효 폐지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전혀 들어주지 않다가 바로 이 영화 덕분에 법안들이 일사천리로 통과가 됩니다. 때문에 당시 처리된 성폭력 범죄 처벌 특례법 등 관련 법안들을 일명 도가니법이라고 부르기도 하죠. 이처럼 실화를 다룬 영화들이 현실 세계에서 갖는 파급력 상당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실화라고 하지만 대부분 어떤 사건의 전개 과정이 투명하게 알려져 있다기보다는 결과 정도만 알고 있는데 이 과정 자체를 서사화함으로써 이미 알려진 이야기들을 더 흥미롭게 보는. 건강하시길. 하지만 실화를 소재로 하다 보니 사실관계를 놓고 논란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야 임마 차 실장. 어? 10,000명? 10,000명. 너 하나 죽으면 돼. 고 박정희 대통령이 암살된 12.6 사건을 다룬 영화 그때 그 사람들. 영화 개봉 전 박 대통령의 아들 박지만 씨가 명예훼손이라며 영화 상영 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이에 법원은 상영 금지 가처분 결정을 내렸고 영화는 결국 처음과 마지막 부분의 다큐멘터리 장면을 삭제한 뒤에야 상영될 수 있었습니다. 세상 끝까지 한번 가보는 게 내 꿈이야. 우리나라 최초의 여류 비행사 박경원의 일대기를 그린 영화 청년. 하지만 박경원의 친일 행적 때문에 불매 운동이 벌어져서 개봉 일주일 만에 막을 내려야 했습니다. 영화 자체가 실화를 기반으로 하지만 만드는 사람의 시선이라든지 혹은 보증 쪽 코드에 맞추다 보니까 역사적 평가하고 영화적인 감성 접근이 결론이 다를 수가 있거든요. 그건 뭐 사회적으로 좀 논란이 될 수가 있는 거고요. 제발. 자, 이런 논란에도 불구하고 실화를 소재로 한 영화들 계속 만들어지는 이유는 뭘까요? 실화 소재일 경우에는 관심이 많은 사건이기 때문에 흥행에 어느 정도 보장이 된다고도 할 수 있겠고요. 이미 일어났다는 것 자체가 관객들에게 개연성을 주고 있기 때문에 현실과 상상을 넘나들며 재미와 감동을 주는 실화 영화들. 앞으로 어떤 사건들이 관객들의 눈과 귀를 사로잡을지 기대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강승화의 연애수첩이었습니다.